새하얀 웨딩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가 이수연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완성한 드레스였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대기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는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꽃향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진우의 어머니 박 여사가 요란한 보석을 과시하며 들어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위아래로 수연을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는 만족감 대신 경멸감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다. 꼴의 디자이너라고 직접 만들었다더니 이게 뭐니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명품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걸로 하라고 했을 텐데. 역시 근본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수연의 심장에 밝혔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이어진 무시와 모욕이 오늘 이 순간 정점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악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수연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둘 게 있어. 진우 아범이 준비한 혼전 계약서니 지금 당장 서명하거라. 혹시라도 다른 마음 품지 못하게 미리 박아두는 거니까.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상속권 포기, 심지어 김 씨 집안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까지 굴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철저한 예속 계약이었다. 그녀는 김진우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그의 무관심 가족의 압박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일으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간 없어, 어서 서명해. 박 여사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뒤돌아 대기실을 나섰다. 박 여사의 경악에 찬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웨딩 플래너와 스태프들의 당황한 시선을 뒤로하고 그녀는 무작정 복도를 걸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이 발에 걸렸지만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정문이 아닌 복도 끝에 있는 한적한 쪽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결혼식장의 소란과 분리된 채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수연은 그것이 자신을 위해 따로 준비된 차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흐려진 시야와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로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 차를 향해 걸어갔다. 면사포가 눈물을 감춰주었고 그녀의 표정은 누구에게도 익히지 않았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풍성한 드레스 자락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앞 유리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출발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차 안의 정적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다. 차 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뒷좌석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에 대한 중요한 전화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불청객 때문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절망에 빠진 여자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차가운 분석적인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지우는 운전사에게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수연의 옆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눈물로 얼룩진 화장 가늘게 떨리는 손, 그리고 최고급 실크와 레이스로 만들어졌지만 주인의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드레스의 정교한 디테일까지. 그의 예측 가능한 하루에 끼어든 이 뜻밖의 변수는 짜증스럽기보다는 흥미로웠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수연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운전사는 지훈의 눈짓을 받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매끄러운 세단은 웨딩홀을 뒤로하고 분주한 서울의 거리 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수연은 차가 예식장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에 잠겨 낯선 남자와 함께 운명의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강지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이 기묘한 상황을 받아들였다. 차량은 도시의 혈관을 따라 부드럽게 나아갔다. 한참 동안 자신의 슬픔에 잠겨있던 이수연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완전히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곳은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도 그녀가 아는 그 어떤 곳으로 향하는 길도 아니었다. 그제야 그녀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색상의 슈트를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하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차가운 지성이 엿보이는 그의 옆모습은 엄청난 권위와 통제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납치범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수연을 압도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누구시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지호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를 빤히 응시했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강지훈입니다. 이수연 씨가 내 차에 올라타서 출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은 수연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 간단한 질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결국 차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강지훈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수연은 그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기묘하고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지훈은 그녀를 가죽 소파에 앉게 한 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연약함 속에 숨겨진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룹의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수 조건이었고 수많은 정략 결혼 제안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서 뜻밖의 해결책을 발견했다. 나와 결혼합시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수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훈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인 계약 결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한 거처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김진우 가족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그의 아내 역할을 수행하고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후에는 원만한 합의 이혼을 통해 그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사업 거래를 제안하는 것 같았다. 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굴욕과 통제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차갑고 강력한 남자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 그녀는 이 계약을 단순한 도피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좋아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애원하거나 탐욕스러운 요구를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전략적인 협상가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조건들을 말했다. 첫째, 이 결혼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 관계여야 하며 자신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갈 자유를 원하며 그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 꼭두각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조건들은 돈이 아닌 존중과 자율성에 관한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지성과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즉시 변호사가 호출되었고 그들의 기묘한 혼인 계약서가 신속하게 작성되었다. 수연은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하나의 세 장을 벗어나 더 화려하지만 어쩌면 더 위험할지 모를 또 다른 세 장으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젯밤의 굴욕적인 웨딩드레스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몸에는 최고급 실크 잠옷이 걸쳐져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강지훈의 비서가 준비해둔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이 완벽한 스타일링과 함께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핵심 참모들에게 소개했다. 경호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최민준 비서실장이었다. 최 실장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강지훈을 보좌해온 충신으로서 갑자기 나타나 안주인 자리를 꿰찬 이 여자가 자신의 주군에게 해를 끼칠 기회주의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지훈의 일처리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그날 오전에 즉시 언론을 통해 이수연과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발표했다. 재능 있는 비연예인 디자이너라는 모호한 수식어와 함께 공개된 이 소식은 재계와 사교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물론 이 충격적인 뉴스는 김진우의 가족에게도 즉시 전달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이미 파혼이라는 치욕적인 스캔들로 얼룩진 후였다. 김 씨 일가의 저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들이 무시하고 내쳤던 이수연이 감히 엘리시안 그룹의 강지훈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김진우는 순식간에 굴러온 다이아몬드를 걷어찬 희대의 바보로 전락했고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분노와 질투로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수연의 계획적인 복수라고 확신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파멸시키고 그 거짓된 결혼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수연을 데리고 VVIP들만 참석하는 한 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사교계 명사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들은 수연의 알려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강지훈을 유혹했는지에 대한 저속한 추측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이 그녀의 피부에 와 닿는 듯했다. 극심한 압박감과 긴장 속에서도 수연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세 번째 계약 조건을 떠올렸다. 강지우는 최 실장을 통해 그녀에게 참석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시켰다. 그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몇몇 핵심 인사들과 짧지만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녀를 얕보던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 조용한 자신감이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강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평정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인파 속에서 은근하게 그녀를 이끌며 등 뒤에 보호적인 손길을 얹어주었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다. 그 짧은 찰나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던 비즈니스적인 계약을 넘어선 어떤 감정의 교류, 바로 상호 존중에 가까운 무언가가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행사가 끝나고 차에 오르자 강지우는 드물게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은 고갯짓으로 그녀에게 인정의 뜻을 표했다. 그날 밤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연은 이것이 기나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이전보다 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지만 김씨 가족이라는 위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최 실장이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김씨 집안에서 이수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수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조금씩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완벽한 질서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복도 끝에서 굳게 닫힌 서재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공간과 달리 그곳만은 늘 잠겨 있었고 강지훈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금기의 공간처럼 보였다. 어느 늦은 밤 수연은 잠에서 깨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서 강지훈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든 채 깊은 고통에 잠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모습에 처음으로 드러난 균열이었다. 그 순간 수연은 그의 차가운 무표정 뒤에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고 그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와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수연이 어떤 종류의 차를 선호하는지 알아차리고 주방에 그 차를 채워두게 했다. 또한 그녀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존중하여 경쟁 패션 하우스의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그녀의 책상 위에 말없이 올려두기도 했다. 그의 배려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계약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한편 최민준 실장은 강지훈에게 김씨 일가의 동향을 보고했다. 그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수연의 가족 관계 대학 시절
그리고 무명 디자이너로서 겪었던 어려움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어떻게든 스캔들을 만들어낼 약점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행동을 한심하게 여겼지만 최 실장에게 감시를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소한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과거는 너무나 깨끗했고 김 씨 가족은 이렇다 할 약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비열하고 유치한 방법을 택했다. 익명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루머의 내용은 수연을 돈을 보고 약혼자를 결혼식 당일 무참히 버린 교활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그녀를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꽃뱀으로 매도하는 내용이었다. 수연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그 루머들을 접하게 되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들은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그녀가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강지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계약상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감정을 애써 숨겼다. 그녀는 오직 디자인 작업에만 몰두하며 괴로운 마음을 달랬다. 그 무렵 강지훈은 경쟁사인 대형그룹의 양 회장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미팅을 가졌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뿌리 깊은 적대감과 무자비한 경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양 회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강지훈의 새 신부를 언급하며 새로운 것은 부서지기 쉽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자신의 결혼이 수연을 김 씨 가족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들의 표적으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강지훈은 펜트하우스 내부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격렬하게 스케치를 하고 있는 수연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온라인 루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디자인을 들여다보며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사업적 조언을 건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드물게 직설적인 말투로 말했다. 지저대는 개들에게 신경 쓰지 마.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 그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사실의 전달이자 보호의 약속이었다. 이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수연은 그의 보호가 단순히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음을 느꼈다. 강지훈 역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며 그 위험 속에서 계약으로 맺어진 남편이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엘리시안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 갈라 행사는 재계와 사교계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였다.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 유명 인사, 그리고 자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행사의 성공은 그룹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매우 중요했다.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엘리시안 그룹의 후원으로 열리는 유럽의 유명 아방가르드 디자이너의 패션쇼였다. 강지훈의 아내로서 이수연 역시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갈라 행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끔찍한 재앙이 닥쳤다. 유럽에서 항공편으로 운송된 디자이너의 컬렉션 전체가 갑작스러운 행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세관에 무기한 억류된 것이다. 행사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패닉이 일었고 최민준 실장은 굳은 얼굴로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문제가 경쟁사인 대형그룹 양 회장의 비열한 공작이라는 강한 심증이 있었지만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엘리시안 그룹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행사 취소까지 거론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강지훈은 분노를 사귀고 있었고 그의 팀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금 대기 중인 모델들과 엘리시안 그룹의 섬유 자회사에서 즉시 조달 가능한 원단들을 이용해 자신과 소수의 팀이 오늘 밤 안에 새로운 캡슐 컬렉션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제안은 모두에게, 특히 최 실장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다. 수개월이 걸리는 컬렉션 준비를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전문가의 확신으로 빛나는 수연의 눈을 보았다. 그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연에게 자신의 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 해보시오. 그의 한마디는 모든 스태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의 운명을 그녀의 손에 맡겼다. 그 순간부터 무대 뒤는 전쟁터로 변했다. 수연은 조용한 안주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으로 돌변했다.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긴급하게 소집된 재봉사 팀을 지휘했으며 마네킹에 직접 원단을 대보며 즉석에서 디자인을 수정해 나갔다.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위기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강지우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고 멀리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정한 모습, 열정적인 예술가이자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능력과 열정에 대한 그의 존중은 진정한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던 최 실장 역시 그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갈라가 시작되었고 무대 뒤의 드라마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들 앞에서 패션쇼의 시작이 알려졌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를 걸어 나왔다. 그리고 관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연이 창조해낸 컬렉션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이라는 주제로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드레스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쇼는 기립 박수와 함께 막을 내렸다.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사회자가 디자이너를 무대로 불렀을 때 수연은 몇 시간의 사투가 무색할 만큼 침착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강지훈 역시 무대로 올라와 각본에 없던 행동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숨김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 진정한 파트너십의 순간을 담아냈다. 수연은 행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재앙이 될 뻔했던 위기를 전설적인 성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한 김씨 가족은 새로운 차원의 격렬한 질투심에 휩싸였다. 자선 갈라의 성공 이후 언론은 이수연을 패션계의 신데렐라라고 칭송하며 찬사를 쏟아냈다. 유수의 패션 잡지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명품 브랜드에서 협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라는 수식어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당당히 디자이너라는 직함이 붙었다. 이 대중적인 찬사는 수연에게 조용한 만족감을, 그리고 강지훈에게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을 지켜보는 김씨 일가의 심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수연의 부상은 자신들의 공개적인 굴욕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특히 박 여사는 맹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수연의 재능을 깎아내릴 수 없다면 그녀의 도덕성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조용히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덫을 놓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과거 수연의 작업실에서 잠시 인턴으로 일했던 가난한 디자이너 지망생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고 오래된 스케치와 디지털 파일들을 조작하여 갈라에서 선보였던 디자인들이 사실은 이 어린 지망생의 포트폴리오를 도용한 것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냈다. 힘없고 재능 있는 신인 디자이너의 꿈을 짓밟은 권력자의 아내, 대중이 분노하기에 완벽한 이야기 구조였다.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정보를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흘렸다. 강지훈과 이수연의 결혼이 사실은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라는 익명의 제보였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표절 스캔들과 결합된다면 그 루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수연의 명예와 엘리시안 그룹의 이미지에 동시에 타격을 가할 이중 공격을 감행했다. 덫은 마침내 발동되었다. 김 씨 가족에게서 독점 정보를 제공받은 유력 언론사가 표절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타블로이드 신문은 계약 결혼서를 터뜨렸다. 하룻밤 사이에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수연은 동료의 재능을 훔친 도둑이자 신분 상승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넘긴 교활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이 스캔들은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 실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조작된 표절 증거들과 타블로이드 기사를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강지훈의 신뢰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창백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연을 보았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그 디자인을 훔치지 않았어요. 강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최 실장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명령들을 쏟아냈다. 법무팀을 총동원해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하고 정보 유출의 근원지를 찾아내 홍보팀은 최고 비상체제로 돌리고 그 신인 디자이너의 배우를 철저히 조사해 누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는지 알아내란 말이야. 그는 단 한순간도 수연의 결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수연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 아내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은 곧 나에 대한 공격이니까. 그가 내 아내라는 말을 그토록 강한 소유욕과 보호 의지를 담아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수연은 자신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감정의 벽이 크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에 맞서는 동맹이었다. 챕터의 마지막, 그들은 폭풍 우에 맞서 함께 반격을 준비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위기 앞에서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혼란에 빠지는 대신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변호사, 홍보 전문가, 그리고 정보 분석가들이 그의 집무실에 모였다. 이수연은 구출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결의가 엿보였다. 수연은 표절 혐의를 무너뜨릴 전략을 직접 지휘했다. 그녀는 법무팀에게 디자인은 단 하나의 스케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의 결과물임을 역설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는 제작 날짜가 명확히 기록된 디지털 스케치 파일에 메타데이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엘리시안 자회사에 원단을 주문했던 기록, 그리고 펜트하우스 작업실에서 자신이 디자인에 몰두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고발한 인턴 이은지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재능은 있었지만 늘 조급하고 불만에 차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수연은 이은지가 제시한 원본 스케치들이 과거의 작업물이 아니라 최근에 자신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급조해낸 위조품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김씨 일가가 언론에 흘린 디지털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제안하며 조작의 흔적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강지훈의 팀에게 이은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연이 디자인 업계의 논리로 반격의 칼날을 가는 동안 강지훈은 문제의 근원인 김씨 일가를 정조준했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의 막강한 기업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회사인 K건설에 대한 심층 조사를 명령했다. 그는 그들의 급속한 부의 축적 과정에 불법적인 활동이 개입되었을 것이라 의심했고, 그들을 영원히 침묵시킬 방법은 그들의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나란히 앉아 함께 일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에 대해 토론하며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팀처럼 움직였다. 이런 전문적인 친밀감은 그들 관계의 새로운 발전이었다. 혼란 속에서 집무실에서 함께하는 간단한 식사, 그 사이를 흐르는 조용한 이해의 순간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을, 그녀는 그의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을 직접 목격하며 서로에 대한 감탄은 더욱 강해졌다. 강지훈의 팀은 예상대로 결정적인 증거들을 신속하게 찾아냈다. 이은지는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가 제출한 디자인 파일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그녀의 주장과 달리 파일들이 모두 최근에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K건설에 대한 조사는 거대한 규모의 탈세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불법 로비의 흔적을 발견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제 반격을 위한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순히 언론의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인 처형을 원했다. 그의 홍보팀은 생중계 기자회견이라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제안했다. 그것은 수연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직접 증명할 무대를, 그리고 김씨 일가에게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몰락을 선사할 처형대를 제공할 것이었다. 강지훈은 최종 결정을 위해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소. 그의 질문에는 이 싸움의 중심에 그녀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철 같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네, 준비됐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챕터의 마지막 긴급 기자회견 개최 소식이 언론에 발표되며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거대한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모든 언론사가 모인 듯한 그곳의 공기는 기대감과 회의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이수연은 강지훈과 함께 회견장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강력하고 단단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지훈은 수연의 바로 뒤편에 자리 잡아 이 무대의 주인공이 그녀임을 분명히 하며 조용한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수연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옷은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수연은 연단으로 나아가 섰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표절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입을 열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갈라 컬렉션에 대한 자신의 창작 과정을 기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스크린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그녀의 디지털 스케치 원단 주문서, 그리고 작업실 CCTV의 짧은 영상들이 순서대로 나타나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타임라인을 구축했다. 이어서 그녀는 이은지의 원본 파일이 불과 몇 주 전에 조작되었다는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음 화면에는 이은지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은행 기록이 나타났고, 강지훈의 법무팀에 회유된 이은지가 김진우에게 돈을 받았다고 실토하는 사전 녹음된 음성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증거 제시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있었다. 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개인적인 공격이 김진우와의 파혼에서 비롯된 김씨 일가의 악의적인 보복임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굴욕적인 혼전 계약서를 간략히 언급하며 그들의 모든 행동이 오만하고 비뚤어진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투사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쯤 강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공격은 엘리시안 그룹에 대한 공격이며, 그 공격의 배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사업 관행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으로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패션계 스캔들에서 거대한 기업 범죄로 전환되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 그곳에는 K건설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다.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 위조된 회계장부, 사본, 그리고 김진우의 아버지가 불법 로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 강지훈의 팀이 수집한 증거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명료하게 제시되었다. 강지훈은 엘리시안 그룹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하며 K건설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렸다. 기자회견장은 통제된 혼돈 상태에 빠졌다. 기자들은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였고, 전화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생중계 방송은 전 국민이 김씨 일가의 화려한 몰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만들었다. 서사는 완벽하게 뒤집혔다. 수연은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를 되찾은 영웅이 되었고, 김씨 일가는 부패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수연과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기자회견장을 뒤로하고 빠져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서 벗어나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지지와 공동의 승리를 확인하는 사적인 제스처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은 승리했다. 김씨 일가의 몰락은 절대적이고 임박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이제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다. 정의는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실현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김씨 일가는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새로운 사건으로 옮겨갔다. 이수연은 이제 대중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에는 이전과 다른 어색한 침묵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을 유지시켰던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 계약의 목적도 의미를 잃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사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이제 무의미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관계가 법적인 조항들을 훨씬 뛰어넘어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연은 이상한 우수에 젖었다. 자유와 명예를 되찾았지만 이 펜트하우스를, 그리고 강지훈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예기치 못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논리와 통제의 화신인
그의 감정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존재,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지성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 펜트하우스가 다시 과거의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짐을 싸던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잠겨있던 서재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도 문을 닫는 대신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조용히 고갯짓을 했다. 그것은 그가 보여준 가장 의미심장한 신뢰의 표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았다. 서재 안에서 그는 예전에 그녀가 엿보았던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그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가 10대였을 때 그의 부모님은 경쟁사 대형그룹의 양 회장이었다가 사주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트라우마는 그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는 오직 복수와 할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기로 맹세하며 사랑과 감정은 약점일 뿐이라고 믿어왔다. 그는 수연이 그 단단한 벽을 허물고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결혼식장에서 본 그녀의 강인함에 끌렸지만 점차 그녀의 지성과 재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에 감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텅 빈 세상에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은 계약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늘 통제되어 있던 그의 목소리에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시작이 편의에 의해 태어난 거짓 계약이었음을 알지만 지금 자신의 감정은 진짜라고 말했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녀의 스타일을 닮은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수연 씨, 이 계약을 끝냅시다. 그리고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수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 자신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보호를 보여주었던 이 차가운 남자와 그녀 역시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고백은 그라는 사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세 장이 사실은 진정한 자신과 예기치 못한 사랑을 발견한 안식처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 이어졌다. 그것은 계약의 끝이 아닌 함께할 미래의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이수연은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 자신의 옷드 꽃띠르 브랜드 수연 소이언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재벌 총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패션계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존경받는 디자이너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차가운 박물관 같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의 디자인 스케치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흔적들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행사가 아닌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결혼식이었다. 그곳에는 어떤 압박이나 굴욕도 없었고 오직 기쁨과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수연은 이번에도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다. 하지만 이번의 드레스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사랑을 담아낸 찬란한 작품이었다. 그 드레스는 그녀가 걸어온 여정을 반영하듯 강인함과
섬세한 아름다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김진우와 그의 아버지가 기업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모든 부와 사회적 지위를 잃은 박 여사는 세간의 관심에서 잊힌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였다. 수연과 강지우는 조용히 그 뉴스를 지켜본 뒤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려는 듯 텔레비전을 껐다. 그들의 행동에는 조용한 안도감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강지우는 수연에게 자신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양 회장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표시로 이 사실을 공유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정의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 여정에 그녀가 곁에 있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그들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결혼식은 거대한 예식장이 아닌 그들이 미래의 집으로 선택한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다. 하객은 최민준 실장을 비롯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충직한 직원들 뿐이었다. 모든 것이 작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진실된 감동이 있었다. 그들이 교환한 서약은 법적인 용어가 아닌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그의 청혼 반지였던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를 교환했다. 분위기는 진정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이 그녀의 면사포를 들어 올렸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잘못된 차에 올라타던 절망적인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기꺼이 그를 선택한 자신감 넘치고 찬란하게 빛나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연은 강지훈에게 기댔다. 그가 물었다. 그날 잘못된 차에 올라탄 걸 후회한 적 있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실수였어요. 그들은 운명이란 정해진 길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만들어가는 선택의 결과임을 증명해냈다. 잘못된 시작이 가장 행복한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존중이 모든 음모와 편견을 이겨낸다는 것을. 이야기는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할 미래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